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재무 비율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가 재무 비율을 사용을 하자 하고 여러 가지 기업의 성과를 그 부문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 듀퐁 분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이 듀퐁 분석을 듀퐁 분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러한 분석의 방법을 처음 사용한 기업이 미국의 듀퐁 화학이라는 이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듀퐁이라는 그 화학적인 그 화학공학을 실시하는 그런 기업에서 경영진이 이제 이렇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제시한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듀퐁 분석에서는 자기자본 이익률, Return on Equity 해서 ROE라는 이 재무 비율을 중심으로 그것을 다른 재무 비율과 연동해서 분해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바로 듀퐁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수식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요 ROE라는 자기자본 이익률은 순이익을 자기자본의 크기로 나눈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기본으로 알고 있듯이 분모와 분자가 있을 때 거기에 같은 값을 곱하면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분자에도 자산, 분모에도 자산을 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요거와 여기 있는 자기자본과 여기 분모에 있는 자산의 위치를 살짝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산분의 순이익 곱하기 자기자본분의 자산.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 자산분의 순이익을 우리는 ROA 총자산 이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편 자기자본분의 자산은 우리가 equity multiplier, 그래서 자기자본 승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기자본 이익률은 자산 이익률과 자기자본 승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1단계 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갈 건데 이 자산분의 순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이제 뭘 할 거냐면 방금 했던 것처럼 분자에도 매출, 분모에도 매출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이 값은 동일하게 나올 텐데 매출과 자산의 분모의 위치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매출분의 순이익이 먼저 있죠. 그러면은 매출분의 순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을 자산으로 나눈 값이 있어요. 요거랑 요걸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매출분의 순이익 그리고 자산분의 매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자본분의 자산, 이 값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재무 비율에서 매출분의 순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profit margin, 매출 순이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산분의 매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sset turnover, 자산 회전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quity multiplier, 자기자본 승수가 있다. 이제 따라서 ROE라는 요 지표는
프로핏 마진, 매출 이익률, 그다음에 에셋 턴오버, 자산 회전율, 에퀴티 멀티플라이어, 자기자본 순수 요 세 가지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써여져 있는 듀퐁 항등식의 2차 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경영진이 ROE를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실시를 해야 된다. 첫 번째, 프로핏 마진을 높이거나 에셋 턴오버를 높이거나 세 번째, 에퀴티 멀티플라이어를 높여야 ROE가 높아진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뭐냐? 프로핏 마진, 매출액 순이익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라고 했냐면 수익성의 지표였는데, 그 매출분의 순이익이라는 수익성의 지표였는데, 이것은 결국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서 시작해서 순이익으로 갈 때까지 비용을 얼마나 빼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기업의 성과를 ROE로 본다면 ROE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총 자산 회전율, 에셋 턴오버, 자산분의 매출이라는 지표가 커져야 ROE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총 자산 회전율은 그 활동성의 지표라고 제가 적어 놨었는데, 우리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적은 자산을 가지고도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ROE로 나타내는 성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에퀴티 멀티플라이어, 자기자본 승수. 이 자기자본 승수는 자기자본분의 자산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기업의 안정성 혹은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의 ROE, 즉 우리 기업의 성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고지식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남의 돈을 빌려서 부채를 늘려서 자산의 크기를 늘린다면 그걸로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적절하게 부채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 기업의 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우리 기업이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관통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듀퐁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기 위해서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ROE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 그런 예시를 교재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2017년부터 18년, 19년 이렇게 3개년 동안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성과를 ROE로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미국 동시에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회사죠.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이제 중국 내 최대 이커머스 회사 업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비교하자면 ROE가 18.7, 23.1, 10.9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은 2017년의 아마존과 같은 2017년의 알리바바를 비교하면 ROE가 알리바바가 높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럴까를 알아보자 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아마존의 2017년 ROE를 듀폰 분석을 통해서 프로핏 마진, 그 매출 순이익률과 그다음에 자산 회전율, 에셋 턴오버, 그리고 에퀴티 멀티플라이어, 요거 세 가지의 곱으로 분해해서 나타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알리바바의
2017년 ROE 16.8도 24.5, 그 0.349, 1.96 이렇게 세 가지의 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각각 잘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먼저 프로핏 마진을 보자면 알리바바가 프로핏 마진이 20%대인 것에 비해서 아마존은 프로핏 마진이 상대적으로 작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기 때문에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아마존은 그 자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셋 턴오버를 보면은 아마존의 2017년 자산 회전율은 1.4대라고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알리바바는 0.3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존의 경우가 이 자산의 활동성 혹은 자산의 효율적 사용적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의 자기 자본 승수가 조금 더 높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ROE를 비교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 이제 알리바바의 경우는 매출액 순이익률에서 우위가 있다. 따라서 알리바바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아마존은 자산 회전율에서 조금 더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자산 관리가 더 뛰어나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재무 비율을 사용할 때는 숫자를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지표를 계산하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거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뭔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무라는 것은, 이제 경영학이라는 것은 이공계 학문이랑 다르게 이제 인문 사회에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가지고도 이제 누가 더 말을 예쁘게 하느냐, 말을 더 설득력 있게 하느냐라는 것이 여러분의 업무 능력과 연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ROE는 몇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교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비교했을 때 그걸 가지고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결론을 내주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알리바바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한마디를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마존에 비해서는 매출액 순이익은 높지만 총 자산 회전율은 좀 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지금 낭비되어서 방치되고 있는 재고자산이 많지는 않은지 뭐 검토해보고 그런 재고자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 경영진으로서, 이제 잠재적인 경영진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럴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